가수 유현실의 방송 출연 금지 이유가 전해져 대중들의 관심이 쏠렸다. 유현실은 80년대 가수로 활동하며 빼어난 노래 실력과 섹시한 매력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변호사와 맺은 불륜 관계가 밝혀지며 무리를 빚은 끝에 방송 출연 금지를 당했다. 가수 유현실 성추문 사건. 과거 유현실 박경재 스캔들로 굉장히 큰 파문이 일어났죠. 과거 유현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것일까요? 1978년 유현실은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19세 어린 나이로 데뷔해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노래에 대한 재능은 남달라 강원도 내 학생 종합 실기 대회에서 성악 부분 1위를 차지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땐 KBS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에서 최우수상을 받기까지 했다. 어릴 적부터 품은 꿈은 성악가. 하지만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어느 제약회사에 취직해야 했고, 야간엔 보건전문대 임상병리학과를 다니며 직장인으로서 성공을 꿈꾸었다. 1983년 유현실은 1집 별바라기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유현실의 대표적인 허스키 보이스와 성숙한 감정 표현으로 20대가 된 유현실은 드라마, 연극, 영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승승장구하던 유현실은 1989년 당시 MBC 시사토론의 진행자 박경재 변호사와 성추문 스캔들로 위기를 맞았다. 유현실은 박경재 변호사의 피해 보상금으로 약속받은 결별 위자료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당시 유현실과 박경재는 서로 가정이 있는 기혼자로 불륜 관계를 맺었으며 이 현장이 유현실 남편에게 발각돼 경찰서로 연행되기까지 했다. 유현실은 남편의 고소 취하로 풀려난 뒤 이혼하기에 이르렀고, 박경재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어 위자료 10억 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소송건과 별개로 유현실은 또한 4천만 원 소송을 겁니다. 원래 박경재 변호사로부터 결별 위자료 5천만 원을 피해 보상금조로 약속받았는데 이 금액에서 4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건 것이죠. 아무튼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자 MBC는 박경재 변호사의 출연을 금지시키고 결국에는 시사토론 진행자를 교체했다가 나중에는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하게 됩니다. 유현실 성추문 사건 이후 유현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이후 유현실은 성추문 스캔들로 인해 MBC 방송 출연 금지 명단에 올랐다. 방송 출연 금지를 당한 뒤 유현실은 우리나라 최초 연예인 누드집인 이브의 초상을 발간해 다시 연예계에 입성하기를 꿈꿨지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현실의 누드집을 음란물로 규정하며 발간 등록이 취소됐다. 당시 한국엔 미야자와 리의 누드집인 산타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에 한 출판사에서 한국의 연예인을 모델로 한 누드집을 기획한다. 그 주인공이 바로 유현실. 당시로선 파격적인 5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은 그녀의 누드집은 안타깝게도 그저 그런 퀄리티의 사진으로 비판받았다. 더욱 안타까운 건 심의 당국의 처사.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누드집을 음란물로 간주해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시켰고, 법원에선 필요 이상의 성적 자극과 세욕적 흥미만 호소하고 있다며 청소년은 물론 일반 성인층의 정상적인 정서를 해칠 가능성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유현실 방송 출연 금지 명단 불륜이라니, 유현실 방송 출연 금지 명단 잘 나갔었는데
유현실 방송 출연 금지 명단, 그런 일도 있었군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검찰에서 압박을 하자 결국 출판사에서는 유현실의 누드 사진집 2부의 초상 500권을 자진 수거해서 소각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소각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검찰에 보내면서 사죄를 했죠. 이에 검찰은 아량을 베풉니다. 출판사 등록이 지난달 27일 취소된 데다 출판사 측이 자진 수거 및 소각 조처 등을 취한 점을 감안해서 유현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일단 유보키로 했다. 누드 화보를 찍었다고 유현실이 구속될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1995년에 대법원 판결에선 예술성이 있는 화보집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인식도 현저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일부 장면을 기준으로 음란하거나 저속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파격적인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었다. 누드집이 나왔던 1992년 뽕3로 3대 안협내가 되면서 에로 아이콘으로 떠올랐고, 뽕밭에서 상을 펴놓고 치르는 정사씨는 마니아들에게 회자되는 명장면이 되기도 했지만 이런 이미지는 그녀에겐 독이 되었다. 재능 있는 가수였고 가능성 있는 배우였던 유현실은 1990년대 초반 서서히 끝물에 접어들던 에로 시장에서 그렇게 소모되었다. 당시 반짝하던 매체인 레이저 디스크로 스프릿 앤 바디라는 영상집을 내기도 했지만 음반사는 노래반 영상으로 편집해버렸다. 누드집이든 동영상이든 당신은 아직 때가 아니었고 그녀는 너무 앞서갔던 것이다. 이후 물랭루즈, 고금소총 3, 비상구는 없다 등 몇 편의 영화와 스페셜걸 등 몇 편의 비디오에 출연한 그녀는 1990년대 중반에 은퇴한다. 최근작은 이휘재가 주연을 맡았던 그림일기, 지인의 끈질긴 부탁으로 출연한 그녀는 이휘재가 친자 확인을 하는 꼬마의 이모 역으로 잠깐 얼굴을 내비쳤다. 20살에 화류계에 들어와 산전수전을 겪은 후 30대 중반에 훌쩍 떠난 유현실은 이후 수십 개국의 나라를 여행하며 한국 사회에서 크고 작은 스캔들로 시달렸던 마음을 달래며 여행 전문가를 꿈꾸기도 했다. 10년 넘게 근황을 알 수 없는 유현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국 땅 어느 곳을 여행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그녀에게도 아픈 시련기가 있었다. 작고 큰 스캔들 시비에 휘말리면서 마음과 몸이 쇠약해졌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까지 배우로 남아야 할 것인가 생각도 들었다. 그때 그녀가 생각해낸 것은 세계 각국을 여행하는 일이었다. 제가 소원이 있다면 제가 죽기 전에 전 세계의 나라를 여행하는 일이에요. 세계의 사람들을 만나고 풍습도 배우고 현장 체험을 통해 만나는 것, 그게 요즘 저의 유일한 낙이에요.